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오늘 가장 큰 소식 중 하나는 당연히 원전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매수 청구권을 2890원에 걸었나 했더니 아마 뭐 이렇게 될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원전 수주를 했고 수주 내용을 보자면은 원래 4개를 하기로 했었죠. 하지만 4개 중에서 2개만 확정으로 줄기는 했지만 그런데 수주 금액 자체가 4개에 30조로 예상했는데 2개만 해도 24조고 그리고 추후에 2개를 더 받는다면 무려 48조. 그 전만 하더라도 이제 30조 하면은 수익성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왔지만 48조는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근데 그 나머지 2개는 다시 프랑스가 가져오면 어떡하냐. 하지만 그럴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체코에서 이번에 선정될 때 만장일치로 한국이 선택되었다고 해요. 그만큼 기술력, 가격, 시간 등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말인즉슨 앞으로 이제 다른 유럽 수주, 그 다음에 체코 원전 수주, 또한 SMR 관련 수주 등등 그러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주가는 조금 많이 변동성이 컸네요. 다음입니다. 공모주 요즘은 영 재미가 없습니다. 자, 물론 최근에 나왔던 공모주 딱 한 개만 제외하고는 그냥 시초가 매도를 하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주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는 예전에는 뭐 치킨값 이런 걸 노렸다가 어느 순간에 점심값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커피값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상장일 수익률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최근 상장 공모주 8개 마이너스가 2개고요. 보합 근처로 마무리된 게 5개 그리고 50%가 넘는 상승이 딱 1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초 매도가 아니라 그냥 장 끝날 때 매도를 했다면은 사실상 수수료 떼고 나면은 남는 게 없는 그 정도의 지경까지 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증시가 안 좋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죠. 최근 트럼프 때문에 살짝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그런데 공모주는 그 전부터 매롱이 되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당연히 증권사와 회사의 배째라식의 공모가 산정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보이콧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흐름이 다시 정상으로 가려면은 공모시장이 한번 망해야 그제서야 이제 쟤네도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내일까지 3일 정기 공모주 청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청약을 하되 기대는 그렇게 크게 잡지 않고 진짜 딱 커피값만 노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더본코리아 상장의 빨간불. 최근 더본코리아 관련 연돈 볼카체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아마도 기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기릿은 어차피 상장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때문에 상장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해요. 아니 길이 그 더본코리아가 잘 해명하면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상장 심사 과정에서 소송 및 분쟁 이런 것들도 검토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에서 계속 노이즈가 나온다면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그리고 공모주 시장이 좀 다시 뜨거울 때 그때 더본코리아가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이사한 친구들은 잘 살고 있을까? 포스코 DX, 파라다이스, LNF 등 올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친구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의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 상장 전에 기대감으로 막 주가가 쭉쭉쭉 올라간 적이 있던 친구들도 오히려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LNF도 20만원대까지 오르면서 기대감이 나왔었지만 이전 상장 후 결국 다시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하네요. 파라다이스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뉴스에 팔아라 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주가의 호재로 작용했던 코스피 이전 상장 하지만 이전 상장 후에는 그냥 주가가 빠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통 나타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때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진짜 목표가가 미친 기업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주가가 26,000원, 이제 좀 올라서 27,000원이네요. 27,250원인데 목표가가 49,000원짜리 주식이 나왔어요.
그 친구는 바로 왼쪽에 있는 아나패스라는 기업.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이렇게 뜨거운 러브콜을 받을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가 왜 좋은가 하고 봤더니 바로 OLED 노트북 시장이 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나패스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나패스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삼성 디플의 모니터 그리고 노트북용 OLED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94%, 사실상 전 세계가 무대인 기업이 바로 아나페스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 매출이 미쳤습니다. 매출 전망이 내년에 2배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4배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과연 아나페스 곧 52주 신고가에서 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52주 신고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기업은 대부분 원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전주를 제외하고 다른 걸 딱 봤더니 이 기업이 눈에 보였습니다. 사마제약이라는 기업인데요. 최근 3개월간 2배가 넘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바이오와 달리 제약회사다 보니까 실적은 준수한 모습입니다.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24%가 나왔고 배당도 4.5%나 줬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요즘 들어 좀 과하게 오르고 있긴 하죠. 3달간 2배가 오르는 거는 절대 보통의 상승률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오르나 봤더니 이 사마제약이 가지고 있는 비염 치료제 시투스가 최근 들어 잘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호실적이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실적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안 그래도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저 기릿은 비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시투스라는 약을 잘 모릅니다. 혹시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다면은 이게 진짜 유명한 약인지 없어서 못 살 정도인가 그 정도까지도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입니다. 52주 신저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실을 만들고 있어요. 특히 YG엔터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악화 전망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참고로 YG는 1분기에도 적자를 냈는데요. 그런데 이번 2분기는 영업이익이 3억 원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흑자로 예상했지만 사실상 3억 원이면 적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수치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YG만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엔터 전부 다 신저가 행진을 하고 있으며 분명 이 또한 기회가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떨어지는 칼날은 당연히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이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기르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아침마다 히릿과 다 공부하고 계시죠. 자, 빠르게 내용을 보자면은 이렇게 주가 하락한 이유가 뭔가? 한때 트럼프가 대통령이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발언 하나에 트윗 하나에 주가가 요동친 적이 있었는데 다시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선은 치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대선 주자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미 시장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죠. 자, 어제 우리가 한번 봤었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었나? 미국 반도체 사업의 100%를 대만이 가져갔다며 대만은 미국에게 방위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파월이 대선 전까지 금리를 절대 내리지 말라 이렇게도 말을 했고요.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시장이 악재로 반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한다 이러한 얘기를 하자 반도체주의 주가가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인텔만 야 오히려 좋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나마 보합으로 버텼는데 나머지 애들이 전부 다 하락하며 필반이 무려 6.8%나 급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걱정했지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딱 반도체 살고 반도체에 죽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나 전기차 주식 아니다. 자, 최근 들어 좀 의아한 게 있긴 하죠. 그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트럼프한테 머스크가 후원을 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이길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지를 죽이려고 하는 애한테 도대체 왜 저러냐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하지만 여기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가 3개월 전에 대량 해고를 진행했었죠. 그런데 새로운 직원을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한이길이 뭐 벌써 뽑을 거면 도대체 왜 해고했냐 하고 봤더니 그런데 그 채용 분야가 다르네요. 대부분 AI와 로봇 공학 분야라고 합니다. 총 800명을 뽑는다고 한데요. 자율주행 오토파일럿에 관련한 일자리가 25개, 옵티머스 관련이 30개, 그리고 메가팩 관련 고객 대면 서비스 부서도 포함되고 이러한 인재를 뽑는 걸 봤을 때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주식이 아닌 AI, 로봇, 에너지 사업이 더 중점인 회사가 되었구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트럼프한테 로비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금리 인하가 코앞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계속 봤던 소식이라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100%로 볼 정도로 곧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연준 위원들도 금리 인하 시점이 임박했다는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패드 안에서 온건한 매파적 인사로 표현되는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는 아직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금리를 인하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도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가까워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신호, 이 수치들이 모두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다는 추가적 확신이 필요한데 7월에서 9월 사이에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아마도 9월에는 인하를 하지 않겠나에 거의 확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SK그룹이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을 결정을 했죠. 이로써 총 자산 100조가 넘는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규모는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따지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초거대 기업이 탄생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합병 비율은 SK이노가 1, 그 다음에 SKENS가 1.19라고 하고요. 27일 주총에서 승인되면 11월 1일에 출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또,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엔턴과 합병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거의 의미가 뭔가 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배터리 SK온 상태가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량 계열사를 붙여서 재무 구조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으로 SK온의 재무 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그동안 SK온의 재무 리스크가 SK이노베이션을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HBM 통과 찌라시가 또 나왔습니다. 뭐 거의 지네 맘대로예요. 중국 언론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좀 웃기긴 했습니다. 아니, 야, 그게 확실하면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최근 워낙 엔비디아발 찌라시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이러한 소식이 나와도 뭐야, 중국 언론? 안 믿어. 그냥 안 속아. 이렇게 말하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HBM 관련 통과 소식이 언제 나타날지 제발 빨리 좀 나타나서 구만전자 강하게 뚫고 가는 모습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직 장마 안 끝났는데 오늘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다들 출퇴근 잘 하셨나요? 올해도 물폭탄 같은 장마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손보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어제 오후까지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이 약 2,000대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비가 많이 내리고 아직 장마도 끝난 상황이 아니다 보니 피해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내일까지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기름들 전부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전에는 이렇게 침수차가 많이 나왔을 때는 K카라는 주식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몇몇 기름들은 아시겠지만 K카는 침수차 전액 보상 프로그램 뭐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그때 관련주로 잠시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때는 국민주였는데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작년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 물론 김범수 의장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긴 했는데요. 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카카오 우리 국민 주식 아니었겠습니까? 삼성전자보다 카카오가 더 좋은 그 시절도 분명 있었는데요. 하지만 쪼개기 상장, SM 인수 의혹, 카카오 모빌리티의 회계 기준 위반 등 여러 가지 노이즈가 진짜 쉴 새 없이 쏟아지며 주가는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신뢰는 완전 10분의 1 토막이 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권가들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내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보통 금리 인하가 나타나면은 다시 또 유동성장이 오고 이러한 카카오 네이버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요 친구 살아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